5월 4일 화요일 주식공장 가동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1일 공장장, 부공장장을 맡은 아나운서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은 앵커 브리핑 제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은 애초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걸어감으로써 만들어지는 겁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이야기로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난 5년여의 시간은 오래전부터 주식 투자를 해왔던 가치 투자자들에게는 동굴과 같은 시기였습니다. 빵이라든지 테슬라,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 카카오 같은 종목들이 수익을 줬지, 저 PBR, 이 고배당으로 표현되는 전통적인 가치주들은 성장주에 밀려서 오랫동안 지지부진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죠. 전혀 힘을 쓰지 못하던 전통적인 가치주들의 반란이 시작됐습니다. 성장주들은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는 심리와 금리 인상이 시작되니까 성장주에 대한 밸류에이션 재조정이 있어야 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이러면서 정통파 가치 투자자들의 수익률도 최근 들어서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좀 들려오고 있네요. 여의도에서 그러면서 웃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여전히 성장주 투자가 진정한 주식 투자지, 가파르게 오르는 것이 주식 투자지라고 옹호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지금은 성장주니 가치주지 아닌 이런 논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이분법은 의미가 없다는 평가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한동안 배당을 늘리는 가치주 성격의 IT 기업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크게 성공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기업으로 성장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의 대표 성장주 삼성전자. 이제는 가치주의 성격으로 우리 국민들 누구나 한 주씩은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이 됐습니다. 성장주냐 가치주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이런 해묵은 논쟁은 이제 그만해야 하겠고요. 투자에서 만변통치약도 없고 절대적으로 들어맞는 공식도 없겠죠. 본질은 성장주든 가치주든 최종적으로 돈을 벌면 정답 아니겠습니까? 가치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도 가치가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가치와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가치주와 성장주를 함께 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단 지금같이 패러다임이 변하는 시장에서 가장 좋지 않은 악수는 자신의 성향을 모르고 시장의 흐름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순환주기 사이클과 반대로 뒤늦게 투자 스타일을 바꾸다 보면 치명타를 맞을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 개개인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찾는 겁니다. 길은 애초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걸어감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다. 프란츠 카프카의 말처럼 자신만의 투자법, 그 길을 걸어가시죠. 주식공장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공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공장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번으로 함께 궁금한 점이나 소통하면서 저희 방송을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으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프로그램 함께 만들어가는 저희 주식공장이 되겠습니다. 자,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와 유튜브 댓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순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특징주 확인해보는 특징주 공장입니다. 특징주 어떤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됐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특징주 공장은 YG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또 뵙네요. 네. 저희 아까 10시 타임에 뵙고 또 뵈니까 더 좋습니다. 네. 정감 있고. 예, 계속해서 종목 얘기 말씀을 좀 드려야 되니까 아무래도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종목 얘기는 해도 끝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종목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갑자기 확
돌아보셔가지고 네. 제가 당황했습니다. 예. 자, 오늘 시장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어제 이 공매도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좀 충격이 있었는데 오늘도 영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뉴욕 증시도 다우지수가 올랐습니다만 나스닥이라든지 아니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네.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국내 증시의 체력을 회복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느낌들을 지울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 이제 일상화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도 집단 면역이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감염센터인가요? 거기서도 일단 독감처럼 같이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엊그제 있었는데요. 네네. 결국 공매도도 우리와 같이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항상 존재하는 그런 부분들이었죠. 한동안 우리가 잊고 지냈었을 뿐이지 우리 곁에는 항상 있는 공매도라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그 속에서 우리 이제 증시가 나름대로 체력을 키워가면서 보다 건강하게 주식시장이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다소 변동성이 조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 일단은 이제 정상화가 되어가는 과정이죠. 그 단계가 계속 밟아지고 있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셨고. 자, 그럼 이제 오늘 오전에 주요 경제 채널, 경제방송 4사에서 어떤 종목들을 특징주로 꼽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주 납품 현황을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TV와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 네 방송사가 모두 함께 선정한 두 종목이 일단 있습니다. SK텔레콤을 모두 오늘 오장의 특징주로 꼽았고요. 그리고 효성 OMB도 역시 방송사사가 모두 오늘 일장 특징주로 뽑았습니다. 이외에도 이데일리 TV는 이구산업과 현대 BNG스틸, 셀트리온제약, 삼성생명, ST팜을 꼽았고요. 한국경제TV는 HMM, CS윈드, LG화학, 네페스, CJ 등을 꼽았습니다. 매일경제TV는 역시 셀트리온, 효성, 금호석유, 카카오게임즈, 한익스프레스를 꼽았고요. 마지막으로 MTN은 삼연철강, STX중공업, 한국카본, CGen 등을 특징주로 선정했네요. 자, 이렇게 특징주 현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방송 4사에서 이렇게 겹치는 종목들도 있었고 또 다른 종목들도 있었는데 일단 말씀드렸듯이 SK텔레콤과 효성 OMB가 일단 함께 선정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 일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겠죠. 하나는 공매도와 관련이 직접적인 있는 종목 이런 쪽들에 대한 관심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되는 그러한 종목들 쪽으로 규칙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오늘 특별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거론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결국 공매도 얘기 끊임없이 나오면서 관련이 있든 없든 그것을 기준으로 나눠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차영조 소장님께서 꼽아주신 특징주, 오전장을 달군 특징주들을 좀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거 보셨어요? 아무래도 SK텔레콤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 모든 방송사에서 거론을 했기 때문에 타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SK텔레콤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좀 들으셨을 텐데 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사주 2조 6천억에 대한 자사주 소각 얘기가 있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자사주를 단순하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EPS를 줄인다라고 저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사주를 다시 내놓으면 그만큼 EPS가 떨어지나요? 그런 논리는 저는 감당할 수 없는데 네네. 단지 이제 소각을 하게 되면 EPS가 증가하죠.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그렇죠. 지금 SK텔레콤이 약 발행 주식의 10.8%를 자사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부분을 소각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마무시한 규모고요. 따라서 그러면 SK텔레콤이 자사주가 10.8%에서 1.1%로 줄어드는 겁니다. 거의 발행 주식의 10% 가까이를 소각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단순하게 EPS가 약 10분의 1 정도 올라가죠. 그러면 현재 주가 부분보다 10% 정도 올라가야 되는 상승 요소가 발생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멘텀을 갖고 가는 게 현재 지금 SK그룹이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SK텔레콤을 중간 지주회사격으로 인적 분할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주주들의 요구가 있었고요. 이것을 SK그룹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오늘 SK텔레콤과 더불어서 주 SK도 장중 한때 5%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이렇게 된다라면 SK텔레콤이 그전에는 통신회사로서 그냥 머무르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중간 지주회사격이 된다라면
다양한 회사에 대한 M&A가 가능해지고요. 그렇게 된다면 사업 다각화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SK텔레콤이 과거에는 KT와 LG U+와 더불어서 그냥 조금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좀 답답하다 이런 이미지에서 이제는 새롭게 SK그룹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으로 변모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방송 4사에서 모두 특징주로 꼽았던 SK텔레콤에 대한 깔끔한 정리 우리 차영주 소장님께 들었고요. 자, 두 번째 특징주는 뭘까요, 그러면? 두 번째 특징주는 시청자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으로 셀트리온을 좀 선정을 했는데요. 셀트리온이요. 어제 같은 경우 셀트리온이 이제 공매도가 나오면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동반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셀트리온 그 차트가 깨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룹주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불안해하셨을 텐데 다행스럽게도 오늘은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플러스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조금 상황이 어제 오늘 정말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매도에 대한 집중적인 포화를 벗어났다. 이렇게 지금 안심하기는 좀 다소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뉴스가 나왔죠. 코로나19 자가검진 그 진단 키트에 대한 것들을 식약처에서 조건부 허가를 했다라는 부분들인데 아직까지는 수급이라든지 차트가 좀 불안정한 모습들 우리가 좀 지울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제 낙폭 대비해서 오늘 오름폭이 적기 때문에 과연 오늘에 올라가는 것이 바닥을 찍은 것인지 아니면 어제는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오늘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고 다시 재차 하락할 것인지 이거는 조금 아직까지는 냉정히 바라본다라면 우리가 이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차트를 보실 때 기업명을 보고 차트를 보시면 다소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셀트리온을 갖고 있으니 셀트리온 주가가 좀 올라가줬으면 하는 시각으로 보면 냉정한 판단이 안 돼요. 그렇죠. 셀트리온의 이름을 지우고 그냥 차트만 놓고 보십시오. 그랬을 때 내가 셀트리온이 없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차트가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이게 냉정한 차트에 대한 판단인데 아쉽게도 일단 차트는 조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이럴 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저점 매수 관점이 아니라 고점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는 그러한 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향배에 따라서 내일 이제 쉬죠. 목요일 날 향배에 따라서 셀트리온의 단기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두 번째 특징주를 확인을 해봤는데 말씀해 주셨듯이 차트는 계속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특징주도 확인해 볼까요? 세 번째는 지금 시장에 있어서 핵으로 떠오른 효성그룹주, 효성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같은 경우 현재 지금 그 소재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매출이 어마무시하게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1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1,000억이 달할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자회사 단위 효성 TNC, 첨단 소재, 효성 화학까지 전반적인 계열사가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경영권 또 그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또 이슈까지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 중국발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효성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심에 효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효성뿐만이 아니라 SK라든지 LG 한화 이런 그룹들이 지배구조 관련된 개편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런 핵심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꾸준한 관심을 가지신다면 앞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가치주냐 성장주의 논란에 갇혀있기보다는 이렇게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하지만 결국은 이번에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처럼 움직이게 될 주식에 대해서 선취매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효성의 이 계열사들이 워낙 지금 좋은 상황이고 주가도 다 올라가고 오늘 효성 OMB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최근에 지주사 투자하시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차영주 소장님은 늘 삼성 지배구조나 이런 것도 언급하시면서 호텔 신라도 언급을 해주셨죠 전에 이렇게 한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올해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 때문에 이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효성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세 가지 이야기를 하기를 봤습니다. 자세하게 또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주식공장에서는 다음에 또 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프로그램에서 다음 시간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징주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특징주 공장의 종목들, 여러분들 오늘 시장에서 움직였던 것들을 잘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제 또 여러분들 잠시 후에는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는 색다른 시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카롭고 명쾌한 시정 분석의 명장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는 색다른 시선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주식공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늘 함께 소통하고 유튜브 댓글이나 하는지 샵 3772번 문자 보내주시는 내용과 함께 이야기 소통하면서 이어가는 주식공장입니다. 자, 이제 바로 또 다음 순서로 이어가 볼게요. 날카롭고 명쾌한 시장 분석의 명장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는 색다른 시선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역시나 또 뵙습니다. 네. 새벽에 뵙고. 네, 새벽 시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 갑자기 데자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아침인 줄 알았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일단 어제의 이런 충격을 좀 계속 이어가는 양상이에요. 이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부담감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단기적인 충격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전장 어떻게 보셨어요? 예, 뚜껑 열어보니 역시나 영향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공매도의 여파는 일단 지속이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을 바라보시되 네. 근데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일단 이 정도 벌써부터 이제 공매도 과열 종목에서 어떤 공매도를 못하게 하는 종목이 22개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어떤 보호 장치도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도 봤었을 때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추가 하락하는 부분은 반등을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참 시장 대응하기가 좀 짜증납니다. 네, 네. 그런 관점 쪽에서 특히 그나마 가장 또 취약한 코스닥 쪽에서의 변화가 추가적으로 더 약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그러게요. 코스닥의 약한 부분 다 아시는 것처럼 바이오부터 네. 또 성장주라고 하는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 이런 쪽까지도 같이 연결을 시키면서 움직인다는 부분을 봤을 때 시장이 일단은 어느 정도 숫자 즉 실적이나 개수가 확인되지 않는 쪽은 아무래도 좀 취약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해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여전히 앞으로의 시장 변화는 저희가 만만하게 과거에 이 정도 섹터에서 이거 유망하다는데 그냥 아무것도 점검 안 하고 덜컥 샀다가 오히려 또 잘못하게 되면 공매도라는 여러 가지 압박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업종이나 섹터를 본다고 하더라도 예전과는 좀 다르게 공부도 좀 하면서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이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고 아까 앞에서 차영주 소장님과도 얘기했지만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동안 못했던 공매도가 다시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공부와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시고 계시겠죠.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김민수 대표님 오전장에 어떤 종목들이 좀 눈에 띄셨습니까? 네, 오늘 특징주 쪽에서 일단 뉴스와 함께 움직인 대표적인 종목이 남양유업 네. 같습니다. 남양유업 하게 되면 약간 많이들 욱했던 네. 대표적인 회사죠. 네, 그런데 오늘 회장님이 나오셔서도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랬나요? 네, 눈물은 못 보셨군요. 네, 못 봤습니다. 아무튼 사진만 봤습니다, 저도. 네. 네, 근데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죠. 지난 불가리스인가요? 불가리스 네, 사태. 이게 코로나19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논란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하면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경영권은 아들한테 어떤 직계 쪽으로 넘기지 않겠다라는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전문 경영인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러면 그에 따른 회사에 대한 변화 기대감이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됐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볼 부분들은
이 회사가 업력이 오래됐고 어떤 그래도 생활 소비재 쪽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업력이 이어가는 가운데 유보금, 즉 돈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신사업이라든가 기업을 좀 구조를 개편하고 이런 쪽에 대한 여러 가지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변화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네. 이게 지금 벌어진 게 아니라 기대감입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남양유업이 앞으로 바뀔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이 좀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업과 관련된 청사진을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쪽에서 일단 지금은 또 실적도 작년에 부진했었죠. 이런 부분들도 확인하게 되면은 지금은 일단 추격 매수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 어떤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남양유업 오늘 이 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있은 이후에 주가가 다시 튀어오르면서 20% 넘게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당장 접근하는 건 좀 위험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어떤 거 보셨어요? 네, 두 번째로는 LG 상사인데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이 잘 발표됐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130억. 그래서 한 127% 이상 증가하면서 분기 최대 실적을 보여줬었죠. 근데 이 회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상사입니다. 그러니까 즉 교역을 하는 쪽에서 원자재 쪽 이런 쪽에 교역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변화가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 회사가 판토스라고 있죠. 이게 예, 물류업체입니다. 이쪽이 갖고 있다 보니까 실적이 호조된 부분들, 특히 지금 최근에는 해운업체 그리고 또 해운 항만 관련된 용역 관련된 업체들도 다 주가가 움직이는데 그에 따른 실적이 좋았다는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앞으로 LX 그룹 쪽으로 이제 분사가 되는데 이 그룹이 분리가 될 때 그에 따른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작용하면서 장중에는 직전 고점 때까지 돌파하면서 변화가 이어졌었는데 아마 적어도 상반기까지 실적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접근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주가 수준이 지금 올해 나올 실적 대비해서 7배 수준 그리고 또 PBR이 0.8배 수준이면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혹시나 한 32,000원대 초반대 정도면은 한번 진입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한 37,000원대 정도까지는 노려봐도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LG 상사 요즘에는 확실히 실적이 좋은데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이슈가 될 수 있는 모멘텀이 함께 붙는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 둘 중에 뭐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도 뭐 튀긴 하는데 그 연속성을 좀 못 이어가는 것 같은데 LG 상사는 그런 조건에 잘 부합한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오전장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이제 오후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내일이 또 쉬는 날이기 때문에 네. 이게 공매도에 대한 충격이 거의 여기서 끊길지 아니면은 목요일까지 이번 주까지 이어질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좀 끊어주십시오.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 오후장 분위기도 일단 낙폭을 줄이느냐 마느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맞춰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일단 또 수급에서 해답을 찾게 되면은 기관이 좀 더 힘내서 매수를 늘리든가 아니면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줄이든가 이 두 가지의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변화가 없습니다. 게다가 또 어떤 외국인들 선물을 좀 강화시키든가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너무 크게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좀 축 처진 상황들이 일단 오후장까지는 이어지되 수급 변화만 있어도 반등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반등이 나와서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쵸. 네, 만약에 혹시 어떤 그동안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커져서 또 공매도가 내 종목들을 좀 짓눌렀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일단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일단은 비중을 덜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한번 시장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쪽이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덜어내고 차라리 가볍게 포트폴리오를 압축을 해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좀 효율적이다라는 관점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내가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사려고 했던 게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런 네. 실적도 좋고 모멘텀에도 부합되어 있는데 뭐 공매도 때문에 요즘 약간 눌렸다. 이러면은 좀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사야죠. 이야기도 많이 하시던데. 네, 그런 건 사야죠. 그냥 두말할 나위 없이 사는 게 맞는데 또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장세다 보니까 내가 본 자리 여기가 단기적으로 딱 저점이고 쭉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래서 V자 반등으로 쭉 가면은 참 좋겠는데 시장이 그렇지가 않죠.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변동성은 계속
남아있는 상황 쪽에서의 흐름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앞으로의 숙제는 또 변동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가 나올 것 같고요. 또 분할 매수로 해서 산다고 해서 또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또 쫓아가서 매수하시는 것보다 산 정도만 가지고 또 대응해서 또 정리했다가 다시 수익 시장을 보는 실현하고 다시 그런 내려오면 사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좀 편안하게 시장을 봤다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좀 빠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매매를 좀 해야 되는. 손가락을 좀 빨리 움직이면서 시장에 대해서도 변동성을 좀 이용하는 전략들이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전략까지 알려주셨고 그러면 그런 종목, 부합하는 종목 어우장에 어떤 거 좀 볼까요? 예, 바로 그런 종목이죠. 네. 그래서 실적 관련된 쪽에 괜찮은데 단기 눌림목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삼화전기란 회사를 삼화전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이유가 있죠. 실적이 좋습니다. 특히 그렇습니다. 1분기 실적이 한 작년 동기 대비 29%, 영업이익은 516%가 증가하면서 물론 규모는 50억 정도라고 하더라도 의미는 이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분기 기준 최대입니다. 이런 쪽에 변화가 나오게 되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한 240억, 250억 정도까지 나올 수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시총이 2,200억이면 그렇게 안 비쌉니다.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이 회사가 콘덴서죠. 콘덴서에 주력을 하는데 지금 보통 들어가는 이제 가전이나 그리고 IT 기기 또 전장 쪽이죠. 이쪽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전장 쪽은 더 많이 들어가고 단가도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근거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올해 또 내년 또 한 2024년도까지는 개선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봤었을 때는 숫자가 확인되는 업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눌림목이 진행이 된다는 관점 쪽에서 추가적으로 한 3,000원대 밑으로 내려가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이 정도 가격이라고 하게 되면은 가격이 좀 올라왔네요 그 사이에. 네. 그래서 한 34,000원대 정도로 올리겠습니다. 예. 그 정도 부분 쪽에서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좀 높이 잡겠습니다. 한 42,000원대까지 보면서 이 정도 흐름들이 특히 이제 전장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변화들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컨덴서의 역할들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2차 레벨업이 또 나올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목표가 42,000원, 손절가는 29,500원대로 대응하는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와 함께 오늘 오후장 전략까지 확인해 보면서 오후장에 살펴볼 삼화전기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또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는데요. 재미있는 이야기 또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방송에서 저와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오후장 전략까지 김민수 대표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오후장에 살펴볼 종목들 조금 더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관심주 공장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오후장에 여러분 살펴보셔야 할 관심주 공장을 함께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오후장에 우리가 지켜봐야 할지 방송 4사의 종목들, 관심주들을 한꺼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유튜브 댓글과 샵 3772번 문자 보내주시면서 함께 궁금한 거 여쭤보시고 함께 소통을 하면서 방송 만들어 가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관심주 공장은 이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웰리치 투자연구소의 하채기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와는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보시는데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히 저도 이렇게 살짝 보면서 좋은 정보 알려주시는 거 잘 알고 있으니까요. 오다 가다가 뭐 인사는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경제방송 4사에서 어떤 관심주들을 뽑았는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먼저 오늘 관심주 공장에 올라온 납품 현황부터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방송 4사에서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데일리 TV는 현대건설과 롯데칠성, 화승엔터프라이즈, 인포뱅크, 더존비즈온, 호텔신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파라다이스를 꼽았고요. 한국경제TV에서는 삼성생명, 위니아딤체, RFHIC, 삼양홀딩스, SBS 시리즈 등을 골랐습니다. 자, 매일경제TV에 관심 좀 볼까요? 호텔신라, 화인베스틸, 현대글로비스, 휴니드, 휴원스글로벌 있고요. MTN은 현대제철과 KT 서브마린, 클리오, 진에어, 동방, 삼연철강 같은 종목들이 관심주로 올라와 있네요. 자, 오늘 방송 4사에서 꼽은 이 여러 가지 관심주들을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하채기 대표님께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4사의 관심주들 어떤 방송사가 1위고 어떤 방송사가 4위입니까? 저희 이데일리 꼭 1위로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저번에 왔을 때는 이게 없어졌다고 했는데 오늘 또 갑자기 그런가요? 또 오늘 앵커님께서 훅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네, 여쭤봅니다. 일단은 지금 보니까는 제가 가지고 온 종목들을 좀 봤을 때는 좀 첫 번째 방송사가 좀 낫지 않나 이데일리 아, TV가 그렇군요. 역시나 뭐 제가 강요는 안 드렸지만. 강요로 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종목들 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이렇게 높게 좀 잡혀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MTN 좀 종목들이 조금 급등하거나 좀 이렇게 좀 높여 있는 종목들이 좀 포진되어 있는 거, 이렇게 좀 부담이 되는데 좀 아쉽다. 전체적으로 지금 종목들이 시장에 그냥 그동안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추세가 좀 많이 나와서 아무래도 고점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종목들로 좀 많이 좀 포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난주에도 뭐 말씀드렸듯이 네. 계속해서 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그게 좀 위험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세가 많이 나오는 종목들보다는 조금 상승세가 좀 덜 나오면서도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로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자, 요즘 뭐 방송사들에서 조금 올라온 종목들을 아무래도 좀 다룰 수밖에 없는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와 있는데 그럼 하채기 대표님이 어떤 종목을 조금 더 관심 가지고 계신지 오후장에 관심 가질 종목들을 하나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처음 종목은 어떤 거 꼽으셨어요? 호텔 신라를 말씀드리겠는데 호텔 신라 같은 경우 뭐 삼성그룹 계열의 뭐 호텔이라든가 면세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가장 타격을 좀 심하게 받은 게 바로 여행 쪽, 그다음에 호텔이라든가 그다음에 면세 사업 쪽 얘들이 이쪽이 엄청 세게 받았죠. 근데 이제는 이제 점점 이제 그 백신 접종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이제는 우리가 좀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 접종이 다른 이제 선진국 대비해서 조금 늦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또 네. 금방 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은 점차적으로 다시 또 이제 우리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예전처럼 또 생활로 또 복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종식 이후에 복귀를 한번 기대하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네. 뭐 사업 같은 거 보시면은 신라호텔이라든가 제주 신라호텔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면세점 같은 경우 서울이라든가 제주 뭐 김포공항점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1터미널은 계약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이 터미널은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항에 사람이 이제 분배가 된다고 하면은 또 이 터미널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또 재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겠고, 그다음에 해외 쪽으로도 뭐 창의라든가 마카오, 뭐 홍콩 공항점에도 지금 면세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피트니스 클럽이죠. 반트를 좀 운영하고 있고 뭐 레저 사업도 좀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라는 것은 저는 그래요. 주식이라는 것은 선행을 하기 때문에 네. 현재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뭐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뭐 공략하는 것도 좀 중요하겠지만은 보통 6개월이라든가 3개월 또 한 달 반 정도 선행을 하기 때문에 앞을 좀 보고 우리가 좀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려서 지금 모텔 쪽, 뭐 면세 좀 힘들지만은 추후에 일상으로 또 다시 예전처럼 복귀가 된다고 하면은 또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뭐 나쁘지 않게 나온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좀 눌림이 이제 끝나고 나서 올라온 그런 부분인데 지금 뭐 시장이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렇듯이 시장에 의해서 좀 눌림을 좀 받았을 때, 이럴 때 우리가 한번
기회를 좀 잡아보자 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보니까는 뭐 저가가 좀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꼬리를 달리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저가가 88,500원이었는데 뭐 88,500원 뭐 이하로 오면은 뭐 85,000원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분할로서의 담아볼 수 있는 그런 좀 종목이 좀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 대비해서 좀 가지 못했기 때문에 한 10만 원이라든가 조금 더 간다면은 11만 원까지도 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로나로 뭐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업종 중에 하나인 면세 호텔 쪽의 호텔신라를 이제 앞으로 올라갈 것에 대한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호텔신라를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관심 공추 공장의 종목은 호텔신라였고요.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종목을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에 또 관심 가지고 계신 종목 뭔가요? 네, 파라다이스가 좀 되겠습니다. 파라다이스요? 네, 거의 뭐 비슷한 그런 그러니까요. 종류가 되겠는데 이쪽도 워낙 직격탄이 좀 심하게 나왔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이제 뭐 사람이 오질 않았는데 그것만큼 더 악재가 있을까요? 이제는 이제 서서히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열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외국인 전용 뭐 카지노를 좀 운영을 좀 하고 있고 뭐 스파라든가 여기도 이제 호텔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파라다이스 오커힐 서울 쪽이죠. 그다음에 부산에 뭐 파라다이스 부산이라든가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시티 인천점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운영을 좀 하고 있는데 아마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빨리 이 백신 접종을 좀 해가지고 면역력이 좀 발생을 좀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좀 활동을 좀 쉽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빨리 또 여행이라든가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좀 재개가 되는 그런 아마 많은 그 기대를 좀 하고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점차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인간의 능력은요 대단합니다. 어떤 위기가 네. 오면요 반드시 그거를 극복하죠. 또 극복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우리가 좀 보자는 말씀드리겠고, 뭐 최근에 이제 3월이라든가 4월 달에 이 카지노 쪽에서의 매출액이 좀 보면은 조금씩 좀 좋아지고 있는 증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4월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86.3% 전년 대비해서 좀 증가를 하면서 한 148억 정도 나왔다고 좀 집계가 됐다고 좀 공시가 된 그런 부분이고 3월 달에도 한 225억 정도 좀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2% 좀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서서히 지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 우리가 좀 보자는 말씀드리겠고, 또 우리가 이게 또 주식 시장에서 돈을 뭐 부동산 쪽에서 돈을 좀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가 또 한 번은 또 이렇게 카지노라든가 이런 여행이라든가 이런 게 또 한 번씩 또 욕구가 좀 올라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지금 주식 시장이 잘 간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잘 가면서 전 세계인들이 다 주식을 통해서 돈을 좀 벌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드리겠고, 오늘 이제 뭐 한 6% 정도 네, 좀 좀 많이 빠지는데요. 빠지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악재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라 시장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 보시면은 거의 한 80에서 90% 정도가 지금 종목이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봐도 3월 이후에 뭐 크게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한 번 네. 올라오고 와서 상당히 좀 몇 개월 동안 좀 조정이 쳤다가 다시 또 올라오고 그리고 다시 또 한 121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세가 조금 더 나와야 되지 않나. 아무래도 그동안에 최악의 상황이 좀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나쁠 악재도 없습니다. 사람이 오지 않는 그 카지노 이것보다 더 나쁜 악재가 있을까요? 이제는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로 좀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뭐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뭐 이렇게 음봉이 크게 나오는 자리가 오히려 저점으로서의 매수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좀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16,900원인데 뭐 지금부터 해서 한 120원까지도 한번 충분히 우리가 좀 분할로 해서 좀 대응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목표가는 1월 달이었죠. 22,200원 정도. 네. 이 정도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고 여기에서 이제 뭐 어떤 이슈라든가 뭐 거래량이 터지면서 또 수급을 받쳐준다 하면은 또 한 단계 또 올려서 우리가 또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하채기 대표가 첫 번째, 두 번째 종목으로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뭐 거의 과외를 같이 하는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자 이게 뭐 작년부터 계속 코로나가 뭐 선제적으로 아마 미리 매수하셨던 분들도 좀 계셨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앞으로 뭐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좀 버텨보자라고 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좀 나가 떨어지는 분들도 계셨다고 저는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근데 네. 지금이어도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신 분들 후회를 하시죠, 이제. 그렇죠. 예, 나중에 이제 후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은 내가 바로 사고 바로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투자라는 것은 그거는 투기예요. 투자라는 것은 같이 이렇게 가는 거지.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생각을 하세요. 내가 다닌 회사나 내가 산 주식이나 성장하는 속도는 같아요. 근데 내가 다닌 회사는 성장이 늦는다는 것을 원래 좀 안 좋으니까 늦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산 주식은 성장이 빨리 나와야 한다는 그런 욕심이 있으신데 내가 다니는 회사나요. 내가 산 주식이나 성장 속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가끔씩 한 번씩 이제 주가가 한번 급등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지 그런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미국도 그렇고 뭐 백신을 접종하는 나라들은 이제 서서히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추세적으로 점점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한번 호텔 신라 파라다이스 확인해봤고요. 자, 그럼 세 번째 관심 종목도 궁금합니다. 네, 화이인베스트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선용 현강 및 뭐 일반 현강을 생산을 하고 판매를 좀 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좀 되겠는데 조선용 현강에서는 인버트 앵글이라고 있는데 뭐 길이가 뭐 두께가 다른 앵글들을 이제 네.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또 이제 이 제품을 이제 만들었으면 판매, 우리 사줄 수 있는 거래처가 튼튼한 게 있어야겠죠.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공업이죠. 현대중공업 계열, 현대중공업이라든가 뭐 현대미포조선, 뭐 삼호중공업,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한진중공업 중에서 이제 매출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최근에 이 철강 가격이 진짜 많이 지금 상승을 좀 했어요. 뭐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해서 톤당 가격이 192.37달러가 됐는데 2011년도에 193달러가 됐어요. 그래서 10년 만에 최고치가 됐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막 하수구 막 뚜껑까지도 막 가지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철강 가격이 워낙 올라가니까. 근데 네. 이게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 또 그런 현상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철강석 관련해 철강 가격들이 계속해서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드리겠고 또 이제 그 일단 그 철강이 보면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데가 이제 조선이에요. 워낙 배가 워낙 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라든가 가전이라든가 이렇게 가는 건데 배 한 척 만드는데 우리가 수주하는 비용이라든가 또 들어가는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원임 지수 같은 경우도 뭐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배가 없거든요. 그래서 배가 없으니까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근데 이게 지금 만드는 배들은요 친환경적으로 해야 돼요. LNG 쪽으로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말씀드렸을 때 이 친환경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게 자동차 같은 경우도 내연 기관 시대가 이제 마감이 되고 친환경으로 가다 보니까 현대 기아차가 어때요? 성장의 모멘텀을 맞춰서 갔듯이 이제는 조선 업종이라든가 이런 철강, 특히 이제 조선하고 철강은 같이 연계해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선 같은 경우도 이제는 예전에 아니라 이제는 LNG 쪽으로 해서의 친환경 쪽으로 해서 성장으로 가는 그런 모멘텀도 같이 보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인베스트 같은 경우도 거기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드리겠고. 네. 뭐 전략 세워볼까요? 가격 전략? 네. 갑자기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좀 빠지고 있는 가격, 뭐 시장 때문에 좀 빠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3,055원 여기에서 좀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21선이 한 2,900원 정도 이 사이에서의 좀 분할로 좀 대응을 좀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4,000원 정도 잡고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뭐 철강주가 뜨거운데 그 중에서 또 화인베스트를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채기 대표님의 마지막 관심주, 뭐 내일 어린이날이니까 저희가 뭐 어린이는 아니지만 어린이날 선물 하나 주시죠. 네, 일단은 근데 이게 어린이하고는 조금 좀 먼 그런 주제 같아요. 네, 일단은 그냥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예, 대유라는 종목이 되겠는데 네. 이게 지금 이제 비료라든가 농약을 지금 제조를 하고 있다 보니까는 네. 조금 어린이하고 고향의 냄새가 물씬 나네요. 차라리 어버이날 선물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어버이날 선물 합시다, 될 그러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입을 하고 판매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좀 되겠는데. 최근에 이제 이 식품 가격들, 이 원자재 가격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좀 상승을 좀 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는 이 식량 유기설이 좀 돌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 이제 저도 있다 보니까는 이제 금융권이라든가 이렇게 또 세계 은행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눴을 때 2019년도부터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상 기후가 계속해서 오고 있는 상황에다가 코로나19가 터지다 보니까 농사를 지으려면은 농업을 하려면은 어떻게 사람이 접촉을 해서 이렇게 농업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코로나19가 작년에 터지다 보니까 이 파종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그 시기가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농사라는 것은 그 시기거든요. 어떤 기후라든가 철이라든가 그게 맞춰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되지 않았다 보니까는 그런 이기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뭐 옥수수라든가 뭐 대두라든가 밀이라든가 심지어 지금은 커피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국제 원면 코트죠. 원사 가격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한 1920년 이후에 그 100년 만에 원자재라든가 금융자산이 동시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점점 이 선진국들이 좀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 자금률이 좀 떨어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자금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조금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사가 이제 비료 같은 경우를 이제 생산했는데 이제 영업망도 아주 좋아요. 네. 70년대부터 사업을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는 전국의 시판이라든가 단위 농협에 이 판매가 좀 이루어지면서 인프라가 좀 갖춰져 있다. 우리 농사 지심도 보시면 알겠지만 농협에서 이거를 가지고 와서 이제 구매를 하셔서 이제 농사하시는 데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농협 쪽에서의 안전한 인프라가 좀 갖춰져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어제도 한번 시세가 좀 나왔다가 오늘은 좀 시장이 안 좋아서 좀 내려온 그런 부분인데 일단 지금 주가를 좀 봐도 크게 뭐 상승세가 좀 나오지 않았어요. 작년 3월 17일 이후에 올라오지 않은 그런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대도 이렇게 바닥권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14,850원인데 시장이 다음 목요일이죠. 목요일이나 한 번 정도 살짝 멈췄다가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살짝 밀릴 때를 대비를 해가지고 매수가는 14,500원 잡고 좀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17,450원, 뭐 손절가는 13,950원이 되겠습니다. 네. 자, 하창기 대표의 셀렉으로 오늘 관심주 대유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하창기 대표는 오늘 뭐 좋은 정보 또 좋은 선물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데일리 시황센터에서 현재 시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양시장 먼저 볼 텐데요. 이 공매도의 여파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와 판박이처럼 이 커플링화가 되는 모습인데 장 막판까지 변동성에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거래소의 오늘 저점은 3,109선, 코스닥은 944선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0.1% 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3,122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7% 낙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954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 공백이 아쉽습니다. 거래소에서 6거래일째 매도하고 있고요. 그래도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1,900억 원의 매도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기관과 개인 함께 쌍끌이 매수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네, 장 초반 변동이 심했는데 10시 반 정도부터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혔습니다. 개인이 7거래일째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427억 원 사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장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계속해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5월 중순에 정계 입문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 표명은 없습니다. 또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복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늘 장에서 관련주들이 강한 시세를 내뿜고 있습니다. 네, 위에 세 종목은 윤석열 관련주입니다. 효성 OMB는 2거래일째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오늘도 21% 견조한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고요. 밑에 두 종목은 홍준표 관련주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한국선제 여전히 상한가에 안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테마 보겠습니다. 네,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는 4월에도 대규모 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거래량이 급증하는 데다가 알트코인의 가격이 계속해서 랠리를 펼치면서 이 투심 위축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오늘 괜찮은데요. 이 우리기술투자는 8%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은 6%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기술투자가 7% 그리고 에이트넘 인베스트가 8%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져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테마도 확인해 보시죠.
네, 공매도 이틀째입니다. 어제 외국인들은 1조 원에 가까운 공매도에 나섰는데요. 이 공매도의 먹잇감이 된 제약 바이오주는 오늘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 공매도 거래대금 1위인 셀트리온은 오늘 그래도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3.4%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3% 견조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네, 신풍제약은 오늘 9거래일째 하락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네요. 현재 1.6% 하락합니다. 6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특히 시제는 어제 코스닥에서 공매도 거래대금 1위 종목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2거래일째 매도하고 있고요. 6거래일째 하락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현재 3% 하락하면서 83,3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시장 상황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주식공장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인데요. 자, 일단은 시장의 지수가 조금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하락폭을 줄이고 있는데 이 공매도의 여파 오늘까지 잘 좀 버텨주시고요. 네, 어린이날 즐겁게 보내시고 목요일에 또 주식공장 박혜연 앵커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주식공장도 시청해주시고 오늘도 이데일리 TV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연휴 휴일 전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